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독일 전문가 마쿠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시장 가격과 가격 견적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장 가격과 가격 견적서 그리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노하우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 가격과 가격 견적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가격 파악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을 파악해야지만 독일 업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독일 업체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리드해 가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가 있죠. 한국의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독일의 신규 거래처와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합니다. 독일 업체, 즉 신규 업체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담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독일 현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자동차 부품과 특수 공구 등을 수입해서 독일에 있는 거래처 그리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지에 있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창기에 제일 어려웠던 일은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의 가격 견적서를 줘야 하는지, 제가 팔고자 하는 품목들이 과연 시장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등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업체에 끊임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당신은 이러한 품목을 얼마에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타켓 프라이스는 얼마인지 등등 이러한 점들을 계속해서 문의를 해 나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느 업체들도 저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 접촉을 하고 방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몇몇 업체들은 저에게 조그만 정보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쿠스, 자네가 제출한 가격 견적서는 타 업체보다 10%가 싸다 비싸다 아니면 20%가 싸다 비싸다 등등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A 업체에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해보고 또 A 업체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B 업체를 찔러보고 또 B 업체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C 업체의 가격 견적서를 제출할 때 참고해서 가격을 싸게 주거나 비싸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2년 넘게 하다 보니 그제서야 비로소 시장 가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힘들더라도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이 직접 독일 거래처와 접촉을 해서 시장 가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파악한 시장 가격이 제일 정확한 정보이고 제일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틀립니다. 어떤 품목들은 슈퍼마켓에서 전시된 제품들처럼 모두가 알 수 있는 품목들이 있고 어떤 품목도
즉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특수공구 또는 장비나 기계 이러한 품목들은 시장 가격을 간단히 알 수가 없죠. 생산자와 그러한 품목을 구매하는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처음 그 시장에 진입하는 자는 그 가격을 알아내기가 힘들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업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아내시려면 그리고 동등한 그리고 공평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장 가격을 당시 몰랐을 때 제가 자주 독일 업체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타켓 프라이스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타켓 프라이스는 얼마냐? 가능하면 그 가격에 맞춰주겠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은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타켓 프라이스를 물어본다는 말은 즉 내가 시장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타켓 프라이스를 모르고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가격이 대체 얼마냐? 가능하면 그 가격에 맞춰주겠다라는 그러한 질문. 독일 업체들도 이 한국 업체는 시장 가격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독일의 신규 업체에 타켓 프라이스를 물어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깎는 문화가 없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깎는 문화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가격 견적서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을 구매하는 가격으로 고지곳대로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깎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견적서에 깎을 것을 대비해서 10%, 20% 가격을 약간 비싸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독일 업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가격 견적서에 나와 있는 가격이 내가 구입해야 하는 가격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시아의 여러 업체와 거래 경험이 있는 독일 업체들은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깎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격을 깎아달라고 말하는 업체가 없죠.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히 시장 가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같이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으시다면 제 제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타 한국의 중소제조 업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성공 사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5번째 시간에서는 독일의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